납품하려고 생산기지를 옮기는 등 한국 수출을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종료로 수출길이 막혀버린 일본 기업들이 꼼수를 써서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탈일본하겠다는 의지로 다른 나라의 수입이나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 의사를 밝히다 보니 많이 불안해졌나 봅니다. 아베 신조씨,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줄 알았습니까? 일본 기업들 한국 들어오는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방사능 묻잖아요. 일본 기업들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꼼수 부리고 있다는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불안해진 쪽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당황해하고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부메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이 어려워진 일본 기업들이 아예 일본을 벗어나 중국이나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찾아 탈일본 신호탄을 쏜 건 모리타 화학입니다. 중국 내 합작 공장에서 올해 안에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시작해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 납품하고 한국에도 수출할 거라고 니혼게이 자이신문이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간 재료인 불산을 만들고 이를 일본에 들여와 고순도 불화수소로 가공해 한국에 공급했지만 이제는 아예 완제품을 중국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삼광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 오카공업은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비상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허가가 한 건 나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시바무라 도쿄오카 본부장은 역시 실적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문이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으문이다. 이번에 예상 실적을 낮춘 건 이를 반영한 것이문이다. 라고 답하며 한일 관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역시 불안감을 감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TOK 첨단 재료의 생산 공장에서도 한국 수출을 위한 꼼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재 기업인 TOK의 지분 90%를 가진 한국 내 법인입니다. TOK는 그동안 첨단 시스템 반도체의 극자외선 공정에 쓰이는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에서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해왔습니다. TOK 한국 법인 측은 앞으로 한국 공장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생산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의 장기화에 대비해 최대 고객인 삼성에 대한 판로를 안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TOK 한국 법인 관계자는 일단은 삼성에서 아무래도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에서 제작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이 한국이나 제3국 생산 공장을 통한 우회적인 수출로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아직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도 한일 합작 법인을 통한 국내 생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매출 손실과 판로 중단을 우려하는 일본 업계도 더 이상 자국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 피해가 만약 발생한다면 타이완이나 아세안 국가들과 공급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을 대체할 거래처를 찾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특파원 기자들과 만난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는 역시 앞으로도 수출 허가는 계속 날 거라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수출 규제해놓고 지들이 불리해지니까 찔끔찔끔 수출 허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베 정부가 던진 부메랑은 이제 한국을 돌아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아베 정부의 고민과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에 누워서 침 뱉기식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한국 기업과 거래해왔던 일본 기업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얼마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어리석은 행동인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일본 기업들은 한국 들어와서 수출 좀 하겠다고 꼼수까지 써가며 굽실대고 있지만 일본의 아베는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누가 더 손해인지 보면 알겠죠.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페페TV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하나 빛을 내지 않는 별은 없지요. 페페TV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없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일본 거 와서 싹 다 가져가라고 했죠. 어이구 말도 잘 들어. 착해요 착해 우리 아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사히랑 유니클로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싹 다 가져가세요. 여기 둬봤자 안 사요 안 사. 일본 거 안 사요. 페페TV 주목! 여러분,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이 일본 거대 기업 철수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페페TV 칭찬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페페TV는 그 누구보다도 일본차 불매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페페TV에서는 렉서스 브레이크 결함이 있어 쉬쉬한다며 리콜한다는 렉서스 충격 폭로 쉬쉬하는 비밀 터져버렸다. 아베도 실드 못 침 영상을 제작해서 일본차의 제품 결함에 대해 공론화시켰는데요. 조회수 22만 7,461회가 나왔습니다. 또 충격 소름 끼치는 일본차의 현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충격적인 실태에서 조회수 46만 9,596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 8월 2일 시점에 아주경제의 이소 유튜버가 꼽은 현지 타격 가장 큰 품목은이라는 기사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인기 유튜버들도 적극 동참하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1일 유튜버에서는 유튜버 페페TV의 일본차의 현실 영상이 조회수 32만 회를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페페TV의 일본차 불매운동에 쐐기를 박아주십니다. 저 이소라 기자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이분께서 제 영상 보고 자발적으로 써주신 기사입니다. 이렇듯 페페TV는 다른 그 어떤 채널보다도 일본차 불매에 노력하며 기름을 부었는데 그 효과가 가시화되며 국내 일본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등 불매운동의 여파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렉서스,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브랜드는 전월 대비 일제히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8월 판매된 일본차 브랜드의 국내 점유율은 7.7%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페페TV에서는 불매운동이 만들어낸 기적같은 효과, 아베가 뒷목 잡은 이유라는 영상에서 결과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토요타, 혼다와 함께 일본 3대 자동차인 닛산은 지난 2004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지만 올 들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닛산의 지난달 한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58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나 급감했습니다. 58대요?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급감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닛산은 최근 몇 개월간 한국에서 자동차를 계속 판매해야 하는지 여부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일 외교 무역 분쟁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철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실제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통계에 따르면 닛산의 8월 한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58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8%나 급감했습니다. 2018년 8월 닛산의 판매량은 459대였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전체 8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7% 줄었습니다. 닛산은 2004년 3월 한국 닛산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토요타와 혼다에 밀려 고전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 2.39%를 기록했던 닛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올 들어 0.32%까지 추락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 검토가 글로벌 실적 악화로 인한 전반적 구조 조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닛산 자동차는 2022년까지 글로벌 생산 능력을 10% 줄이고 12,500년 규모의 감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이 만들어낸 닛산의 한국 철수 소식, 기분 좋은 뉴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페페TV에 결론 내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일본 거 와서 싹 다 가져가라고 했죠. 어이구 말도 잘 들어. 착해요 착해 우리 아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사히랑 유니클로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싹 다 가져가세요. 여기 둬봤자 안 사요 안 사. 일본 거 안 사요. 몸은 좀 괜찮아요? 그때 후쿠시마 방사능 농산물 많이 드셨잖아요. 그때 먹은 게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맞다면 이제 슬슬 반응 올 겁니다. 그때 홍보하던 연예인들도 백혈병 걸리고 합병증 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먹은 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쫄아서 한국산으로 먹은 건 아니죠? 아닐 거예요. 네, 아니겠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먹어서 응원하세요. 니들끼리. 이제 추석인데 후쿠시마 농수산물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한국에 방사능 묻은 거 제발 수출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있는 거 싹 다 가져가고. 알겠죠? 우리 약속해요. 안녕.
일본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 절대 일본 여행도 가선 안 된다. 심지어는 일본 연예인 퇴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를 오늘도 제가 알기 쉽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건 형식적으로는 경제 공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공격이란 얘기도 있는데요. 먼저 한국 야당과 일부 언론의 힘을 빌려 한국 정부의 외교를 공격하고 궁극적으로는 친일편에 가까운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을 그 후계자를 찾으려는 그런 목적이란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시사예능에 출연한 한 평론가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최백은 건대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타격을 줘서 국내를 친일본 정권으로 교체할 구상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아베 정권이 경제 공격을 하자마자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 친아베 편으로 알려진 극우 매체들조차도 이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 자칭 보수 세력들은 저 아베를 응원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참 이상하죠. 이래놓고 저들은 친일이라는 말만 들으면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상하단 말이야. 이쯤 되면 제정신 박힌 국민이라면 화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과거엔 이러한 방법에 국민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깨어난 국민들이 많아진 덕분에 국내 친일 세력들이 발붙일 곳이 적어졌고 게다가 지금은 반일 감정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 일본 제품 사용 금지, 일본 여행 금지 등 이러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토요타, 혼다 같은 자동차부터 소니, 파나소닉, 캐논 등 전자제품, 유니클로, ABC마트 등 의료 브랜드, 아사히, 기린, 사포로 등 맥주까지 정말 많은 일본 브랜드들의 불매운동이 제대로 시작됐는데요. 그간 아베 총리는 본인의 지지율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여기에 덤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인의 세력 결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본 편에 섰었고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먹히는 걸 어떡하지? 시대가 이렇게 변했고 유튜브라는 게 생겨나면서 더 이상 거대 언론에 낚이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마 조금은 있긴 하겠구나. 아무튼 위안부 합의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사사건건 부딪히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보기 싫었을 겁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지난 15년도에 다들 기억하세요?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10억 엔을 준다니까 곧바로 위안부 합의문에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역대급 똥볼을 차기도 했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까지도 결국엔 해체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잡기에 들어갔죠. 그만큼 일본과 국내 친일 세력들은 문재인 정부를 계속 공격할 것이고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요. 그간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백 차례 침략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총칼로 도발해왔다면 지금은 경제, 산업, 기술력 등으로 도발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덧붙여 야당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참사를 두고 무능외교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사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선 언젠가는 거쳐야 될 관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거 일이라도 한국에 똑바로 사과도 안 하는 일본에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늘날 무역보복까지 진행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관대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본인이 바보 인증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본인이 친일임을 인정하는 것,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에 맞서 우리나라도 산업구조 개혁과 원천기술 확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를 주고 동시에 일본의 부당함과 추악한 모습들을